네, 안녕하세요. 큰바위군입니다. 예, 저희가 패턴 분석의 11번째 강의이자 저희 그 추세 패턴에서 그 전환형 패턴 혹은 반전형 패턴이라고 저희가 부르는 거에 그 중에서 저희가 강의를 벌써 한 번, 두 번 했죠. 세 번째 강의인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저기를 했었고요. 그 헤드앤숄더 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네 번째 강의군요. 이번이 헤드앤숄더 했었고 그 다음에 삼중천장 삼중바닥을 했었는데 지난 시간에 제가 좀 사설이 길어서 시간이 조금 오버됐어요. 제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편하게 보실 수 있는 시간보다 조금 오버돼서 이번에 이중천장형 같은 경우도 빠른 시간 내에 좀 끝낼 수 있도록 제가 좀 자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중천장형은 뭐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트리플 탑이 아니라 더블 탑, 즉 두 번의 그 고점을 찍고 내려오는 형태죠. 보통 저희가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불러요? 쌍봉이라고 부르죠. 쌍봉. 그죠? 쌍봉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상승 추세 중에 꼭대기 지점에 나타나요. 거의. 상승 추세 중에 꼭대기 지점에 나타나요. 왜 꼭대기 지점이 될까요? 꼭대기 지점에 나타난다라고 말하는 거는 사실은 결과론적이잖아요. 그죠? 왜요?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했었으면 그거는 상승 추세 중간이었겠죠. 신고점을 계속 돌파하면서 올라갈 수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전환되었다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결국 그 두 번의 꼭대기가 전환되면서 하락세로 이미 전환되었다라는 판단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요? 이거는 필연적으로 꼭대기 지점에서만 형성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왼쪽에 있는 그림이 바로 이 더블탑을 어떻게 만드느냐를 이야기하는 일반적인 그림이 되겠고, 오른쪽에 보시는 그림은요, 일반적으로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를 일반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그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락 추세로 했을 때 상승 여기서 약간의 너무 하락했다라고 브레이크다운이 뭐죠? 일어나는 일이기도 하고, 이걸 보고 돌파라고 보통 부릅니다. 돌파를 했어요. 서포트 지지선을 돌파를 하고 내려왔어요. 근데 너무 내려온 것 같아. 그래서 올려줍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뭐예요? 레지스턴스. 일단 돌파를 하게 되면 여기서 손바꿈이 일어날 수 있고 여기서 다시 이 지지선이 뭘로 변해요? 저항선으로 변하면서 맞고 떨어지는 일반적인 현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걸 보고 테스트라고 부르는 그런 현상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요거는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중천장형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되겠습니다. 왜 제가 이게 꼭대기에서 일어난다 그랬어요? 이미 전환되었기 때문에 얘는 꼭대기를 이룰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죠? 꼭대기를 만들고 이미 전환되었기 때문에 얘가 중간 높이의 봉우리든 아니면 완전 꼭대기 봉우리든 간에 그리고 저희는 일반적으로 이중천장이라고 할 때는 천장이니까 제일 높은 꼭대기를 말해요. 저희가 보고 있는 어떤 전체 차트 중에서 전체 차트의 길이 중에서 제일 높은 곳에 있는 거기를 천장이라고 부를 거 아니에요. 중간을 천장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없어요. 그죠? 적어도 저희가 뭐죠? 복층식 어디를 가더라도 맨 꼭대기층에 복층 위에 있는 그 꼭대기를 천장이라고 부르지 중간에 있는 걸 또 천장이라고 부르지는 않아요. 보통은 그저 이거 맨 꼭대기에서 나타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상승 추세 중에 가격이 두 번 고점을 찍고 두 번째 시도에서 더 높은 고점을 찍지 못하는 차트 패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 저항선 돌파를 못했다는 얘기잖아요. 결국. 그죠? 여기서 저항선 돌파를 못하고 맞고 떨어지는 형태. 요걸 보고 이중천장형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건 수급에 따라서 맞고 떨어졌다라고 하는 유추도 가능하지만 어때요? 여러분들이 좀 극단적인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여기까지 어떤 세력이 있어요. 세력이라는 건. 세력이라는 건 나중에 제가 한번 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지만 세력이 있어서 혹은 수급이 맞아서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세력이 여기까지 끌어올렸어. 그러면 어때요? 세력은 어디서 매집을 했겠죠? 더 아래쪽에서, 훨씬 더 아래쪽에서 매집을 했을 거예요. 매집을 해서 여기까지 뉴스를 만들고 뭐 기타 등등의 공작을 해서 올라왔어요. 여기서 파는 시도를 하죠. 한번. 이제 여기까지 와서 팔면 됐다. 이익 실현해야지 라고 해서 팔았습니다. 근데 파는 동안에 여기서 충분히 팔지를 못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다시 올려서 팔아야죠.
이런 동작을 하는 걸 보고 쌍봉을 만드는 원리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하나의 스토리예요. 그 중에 꼭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가 아니라 하나의 스토리예요. 다른 측면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올라왔다. 너무 올라왔더니 이제 매도 세력이 생겨서 매도 세력이 아니라 매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서 매도를 하고 매도를 했는데 뭐 충분히 매도를 못했을 경우에 다시 올라갔다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동기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너무 내려왔다 생각해서 여기를 눌림목이라고 생각해서 다시 여기서 매도세가 매수를 그러니까 매도세를 했는데 여기서 충분히 내려와서 눌림목을 형성했다. 그래서 매수세가 형성이 돼서 다시 한번 올라갔다가 결국은 어때요? 최종적으로 요 저항선 뚫지 못해서 내려오는 형태.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죠. 여러 가지 해석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뭐 어쨌든 간에 스토리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으나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건 뭐예요?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 건 뭐 유일하게 이 봉이 두 개 나왔네. 이겁니다. 첫 번째 고점 이후에 가격이 하락했다가 다시 반등해서 이전 고점 수준에 도달하지만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다시 하락한 현상을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저항선 돌파 실패한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제가 빨리 설명드리고 갈게요. 자, 요게 보통 이중천장입니다. 여기서 대세 상승을 하고 있었어요. 상당히 꼭대기에서 가져왔습니다. 올라갔죠. 다시 내려오고 여기서 반등하죠. 거의 비슷한 높이로 반등했다가 다시 떨어져서 이렇게 하락세로 움직입니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요거 보시면 자, 요거를 더블 탑이라고 해석하실 수도 있고 또 다른 방법도 있어요. 요거를 뭐라고 해석할 수도 있느냐 하면 헤드앤숄더의 변형 대신 머리가 두 개. 뭐 이렇게 해석하실 수도 있어요. 뭐 해석하는 거예요. 뭐 보고 해석하기 나름이죠. 근데 어쨌든 간에 아까 보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얘네들은 앞으로 저항선이 될 가능성이 높고 아래쪽에 있는 요 부분은 확실하게 지지선 같은 것들을 만들어내고 있네요. 그렇지만 여기서 최종적으로 결과는 어떻게 됐냐 하면 요 지지선을 뚫고 대세 하락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얘가 꼭대기를 형성해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이중천장형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여기 요 시점에서 예를 들면 요 시점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그죠? 여기서도 역시 판단하실 때 쉽게 판단하지 마시고 다른 요소들을 많이 고려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마찬가지로 여기 요 시점에서도 얘가 하락할지 아니면 3중으로 올라갈지 판단 못 하잖아요. 그죠? 뭐 여러 가지 판단 기준을 가지고 한번 해보시고 이런 것들은 그냥 만들어져서 나중에 해석하는 패턴이 되는 것 뿐입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뭐 저는 여기서 뭐 이렇게 맥점이 있다, 요 패턴만 가지고 어떤 매수 매도 맥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섣불리 드리기는 조금 어려워요. 자, 이중바닥형 어떻게 되는 거죠? 가격이 두 번 저점을 유지하고 두 번째 시도에서 더 이상 하락하지 않고 지지선을 지키면서 다시 반등해서 추세선을 뚫고 저항선을 뚫고 돌파해 버리는 겁니다. 이런 걸 뭐 이중바닥형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되게 많이 보이시잖아요. 이런 이중바닥형. 그죠? 계속 상승하는 차트 패턴이고 저항선의 돌파가 신호다라고 말씀드리지만 뭐 여기서 신호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좀 없는 게 뭐냐면요. 이중바닥을 이루고 나면 추세를 돌파해서 돌파하면 이중바닥이 만들어진 거이기는 해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요 저항선 넥라인 돌파하죠. 목선을 돌파하죠. 그죠? 그래서 이게 상승으로 전환된 것처럼 보여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더 가야 상승 전환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서 다시 맞고 떨어지는 경우도 매우 많습니다. 다른 저항선은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여기에서 이 저항선을 돌파하는 때까지를 가지고 얘를 가지고 이중바닥이라고 부를 수는 있습니다. 되셨죠?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요 패턴만 가지고 뭘 할 수 있다? 그건 좀 어렵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이중바닥의 보통 모양이 이렇게 생겼죠. 여러분들 많이 보시는 걸 거예요. 대세 상승으로 전환되는 신호에 있어서 이중바닥은 굉장히 자주 나타나는 모양입니다. 그죠? 오히려 한 번 찍고 V자형 반등으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런 경우가 자주 생기죠. 이중바닥 혹은 삼중바닥. 근데 요거는요, 높낮이가 꼭
비슷하지는 않아요. 오른쪽이 들려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사실은 오른쪽이 이렇게 들려오는 올라가는 경우, 오른쪽이 약간 저점을 높여 나가는 경우가 사실은 다음에 상승의 신호로 작동할 때가 조금 더 많기는 합니다. 근데 그건 가능성이 약간 높다, 확률이 약간 높다 정도의 수준의 이야기고요. 그걸 가지고 야 여기 높아졌으니까 이런 식으로 뭐 좀 부끄럽지만 이걸 보고 짝꿍댕이 뭐 이렇게 부르시는 분들도 있는데, 짝꿍댕이 나타났다고 해서 항상 어떻게 돼요? 상승으로 이어지진 않습니다. 왜요? 짝꿍댕이에 이어져서 항상 상승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면요, 삼중바닥은 나타나면 안 돼요. 이 패턴은 삼중바닥 패턴은 나타날 수가 없어요. 왜요? 이렇게 찍었는데 다시 떨어지죠. 물론 그 다음에 올라가지만, 그렇죠? 이게 꼭 신호라고 받아들이기는 조금 어려울 때도 많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패턴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모양들을 설명드리고, 이런 모양들을 보시고 나서 나중에 뭐 다른 주식 강의를 들으신다든가 할 때 여러분들이 이해를 쉽게 하려고 하는 것 뿐이에요. 그 어떤 다른 주식 강의를 들으신다든가 할 때는 요게 이 이중 바닥이 이렇게 형성되는구나, 이런 신호를 들어서 이렇게 돌파를 하면 요걸 이중 바닥이라고 부르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그 요소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그냥 이게 이 안에 어떤 심리가 들어있고 이런 것들까지 섣불리 판단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거는 해석하시는 분에 따라서, 강의하시는 분에 따라서 거기에 어떤 의견을 넣는가는 각자 자유예요, 솔직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너무 두리뭉술한 이야기만 계속 드리고 있는데, 저도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나중에 조합될 때 좀 더 강력한 힘을 가질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온 거 저희가 일정 중에 한 반 정도만 밖에 못 왔어요, 아직. 그것도 기술적인 분석에서도. 근데 그 위에도 하실 게 되게 많은데, 솔직히 뭐 어느 정도 투자해서 용돈벌이라도 하겠다라고 하면 그만큼 공부는 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투자를 하셔야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분들을 기본적으로 용어에 대한 설명들을 제가 설명드리고 가고 있으니까 그 정도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다. 제 부탁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중바닥까지 했고요. 다음 시간에 저희가 원형천장은 원형바닥하고 V하고 역V자 요거 끝내고 나서 종합적으로 저희가 패턴 분석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예요. 요거 외에 한 2시간 정도 하면 아마 전체적으로 패턴 분석에 대한 강의는 끝날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도 강의가 도움이 되셨으면 저희 구독 한 번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